네, 이번 사건 역시 정말 기가 막히는 사건인데요. 친자 확인 관련 사건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 아이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도. 하지만 더 이상은 한계다. 버틸 자신이 없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만난 아이. 딸은 나에게 삶의 희망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나랑 똑 닮은 모습에 날 닮아 공부도 잘한다. 다른 증상 때문에 오시긴 했는데 혹시 선생님 무정자증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한테는 딸도 있어요. 저를 똑 닮은. 내 딸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의 자식이지? 이건 다 꿈일 거야. 아빠, 딸이 직접 주는 반찬 한번 먹어보셔. 그래. 맛있다. 그래. 넌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야. 나 진작에 알고 있었어.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아니, 그걸 왜 지금 와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이제 아이는 당신이 책임져. 양육비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 뭐야, 아빠? 아빠가 내 친아빠가 아니라고? 이게 말이 돼? 아직도 나는 딸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점점 나와 달라지는 딸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어릴 적부터 아빠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친딸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어릴 적부터 아빠의 껌딱지였다. 아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했는데 아빠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나를 계속 피하던 아빠. 그저 몸이 안 좋으신 거라 생각했는데 아빠! 다 큰 녀석이 왜 이래? 어버이날에 아빠 기분 좀 풀어줘야겠어. 선물도 준비했는데 좋아하시겠지? 진작에 알고 있었어.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이게 무슨 소리지? 아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아빠 딸이 아니야? 넌 내 딸이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당신은 내 아빠야. 끝까지 책임져. 네, 오늘의 사연 발가락이 닮았다 잘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온 이 아빠와 딸이 서로 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원고와 피고 이렇게 나눠서 아빠와 딸 이 두 변호사님들의 공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번 사건 우리 변호사님들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으신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서로 진짜 가족이라고 믿고 지내온 세월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좀 고려해 볼 때 이런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가 서로에게 많은 아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좀 저로서도 좀 상당히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네, 요즘 드라마 보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친자 확인을 하려면 유전자 분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원한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또 궁금해집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제 해당 기관에 의뢰해서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
등을 가지고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친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유전자 검사 신청서 및 검사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만일 검사 대상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친자 확인 소송 과정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친자 확인 소송에는 법률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생 부인의 소이고 다른 하나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는 민법 제846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소송이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특정인들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 즉 부모 자식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네, 방금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이 유전자 분석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사설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금액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사실상 법원을 통해서 하질 않고 사설 업체를 통해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사를 받고 이제 확신이 들어야 뭐 소송이든 가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접해보긴 했는데, 우선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유전자 검사 관련된 업체는 좀 꽤 많이 좀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한 검사의 신빙성을 뭐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이 뭐 몇 개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검사 비용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서 누구나 좀 이런 부분들을 뭐 예전과 다르게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게 되었고요. 자, 또 이 원고 아빠 측이죠. 이 적어도 소송을 걸기 5년 전부터 이 딸이 친자가 아닌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자가 아님을 알고 나서 이 바로 소송을 진행을 했어야지 그게 좀 유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또 5년 동안 사실상 묵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저의 입장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했을 때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친생 부인의 소는 민법 제847조에 따라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2년이란 기간은 제척 기간 중에서 출소 기간, 즉 여기서 출소 기간이란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제척 기간을 어겨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우선 김 변호사님 말대로 우선 원칙적으로 친생 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니면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로 인해서 친자 관계를 진실에 부합되게 수정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제 당사자에게 가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비록 하급심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뭐 유전자 배치 등을 통해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판단이 보다 더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역으로 원고가 이 5년이라는 시간을 묵인했기 때문에 딸이 자신의 정말 그 친아버지를 찾을 기회를 막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원고가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무언가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딸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친부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딸이 피고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5년간 묵과하고 이제서야 피고를 상대로 친자 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원고로서도 자신의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키워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친딸이 아니라는 점이 뭐 이렇게 밝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친딸로서 받아들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결국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는 이제 혼인관계 내내 원고에게 아픈 상처가 되는 거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이제 딸에게도 이제 완전한 애정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로 인해서 딸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딸이 더 이상 이제 상처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친생자 추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에 인용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고의 이 상심도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딸을 품어보려는 이 노력도 해온 것도 맞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딸이 고등학교까지 가는 그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양육비를 실제로 줘야 됩니까? 어떤가요? 네, 이제 피고는 원고와 아내의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민법 제844조 1항에 따라 원고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가 아닌 친생 부인해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부인하여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제소 기간이 지나 친생 부인해소는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친딸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뭐 친생자 부인해소 뿐만 아니고 친생자 관계 부인해소 이를 통해서 친자 관계를 진실된 혈연 관계에 따라서 정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고는 부양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딸이 이제 성인 될 때까지에 대한 양육비를 꼭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때껏 키워온 자녀에 대한 도의적인 측면에서 양육비를 지급한다라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양쪽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죠. 바로 아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가 만약에 원한다면 사기죄가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원고의 아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닌 자를 낳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사기죄는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또 이렇게 딸이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원고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 사망 시에 원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이시군요. 네. 만약에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한 네. 5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네, 아이가 이제 이 사건과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열차게 됐다. 난 재산 절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참 고민은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심정으로는 저는 그래도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고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친생 부인해소만 이제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도과되면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로써 혈연 진실주의에 부합되게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수정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당사자에게 가혹하게 되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딸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오히려 나의 친부를 찾아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안정성도 이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타당성도 분명히 중요하게 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가 허용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피고 측 변호사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인데 모쪼록 피고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서 피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고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에 대해서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첨언하자면 앞서 정일숙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타당성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구체적 타당성은 미성년자인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러한 법제도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6번째 사연 변호사 두 분의 힘든 공방이 이어졌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자존심을 건 불꽃 튀는 법률 공방 시간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법스타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연을 올려주시면 우리 두 변호사님들께서 정성껏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힐링 멘토 이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